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외교부 2인자인 러이청 외교부 상무부 부장, 우리나라는 차관급인데요. 이 외교부 부부장이 18일 중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공개하면서 이 중국은 미국의 패권 도전에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발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 러이청 부부장의 발언은 이 베이징의 인민대학교가 주최하는 거시 정세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온 겁니다. 이 러이청 부부장은 이날 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면서 14억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분투 목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러이청 부부장은 중국은 아직 10억 명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고 2억이 넘는 중국 가정에 수세식 변기가 없으며 이 대학 학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4%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25%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이청 부부장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도로 중시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미국을 넘어섰느냐 아니냐 보다 사상관념, 통치능력, 세계에 행한 공헌 등에서 따라잡거나 추월하는지를 더 중시한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 러이청 부부장은 또 미국은 중국의 강경 외교론을 들먹이면서 협박 외교라는 딱지까지 붙여줬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최고의 라이벌로 규정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또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이청 부부장은 이어서 최근만 하더라도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 홍콩 입법회 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극한의 경쟁에서 중국이 제물로 도살당하는 양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100여 년 전에 제국의 오래된 꿈일 뿐이며 이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순전히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정책 때문이라 그러면서 잘못된 대중국 인식, 잘못된 시대관과 세계관으로 인한 중국 위협론에 깊이 빠져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러이청 부부장은 또한 중국은 어떤 전쟁도 신냉전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미국과 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이 평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직 전 중국 인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데 미국이 쓸데없는 경계심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또 중국의 앞길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러이청 부부장은 지난해 있었던 미국 국회의사당의 난입사태,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전 세계 코로나19 대확산 등을 거론한 다음에 개별 국가는 아예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신냉전을 도발하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러이청 부부장은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러 부부장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라고 전제한 후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을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양보할 여지가 없으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미중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외교부 2인자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중국 동향과 연관해 볼 때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이청 부부장은 은퇴 연령을 넘긴 왕이 부장이 지금 69이거든요. 그러니까 7상 8하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현 외교부장의 후임 영순위로 꼽히고 있는 유망주라는 점, 이게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부 2인자의 발언을 넘어서 앞으로 중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로이창 부부장의 발언을 주목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있었던 로이창 부부장의 인민대학교 주최 이 거시 정세 포럼 연설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내용의 하이라이트를 8개 꼭지로 나눠가지고 재조명을 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용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러이창 부부장의 중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 한 그 부분, 이 부분은 정작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연설문 전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별도의 섹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러이창 부부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는 이 발언이 원래 준비한 연설문 원고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연설하면서 즉석으로 추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된 섹션으로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인민들의 수가 10억 명이 넘고 아직도 중국 내에서 2억 가구의 집들이 2억 가구가 푸세식이라는 이 적나라한 현실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치부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중국은 결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또 이를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외교부가 별도의 코너까지 만들면서 로이창 발언의 핵심 발언으로 소개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이창 부부장의 발언은 중국 앞에 닥친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 남북 타결의 방안으로 외교 노선의 전반적 재검토와 함께 방향의 대전환이 내부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전망을 낳게 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7일 중국의 가장 전투적인 선전 매체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 퇴임은 중국 외교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후시진의 환구시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칭찬하면서 그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이 중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후시진 편집장이 사퇴한다는 것은 중국 외교 정책에서 광범위한 진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니케이는 이런 중국 외교 정책의 수정 이후로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중국 경제 위기로 성장 모델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또 중국 외교의 고립으로 인한 존재 위기의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지난해 12월 20일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그러니까 CIIS하고 중국 국제문제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1년 국제정세의 중국 외교 토론회에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여간 주미대사로 재임하면서 미국의 세계 정권, 그러니까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을 경험한 바 있는 취탱카이 전 주미 중국 대사가 원칙적으로 준비 안 된 싸움, 자신 없는 싸움, 오기로 하는 싸움과 소모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당장 미국과 강대강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점,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취탱카이의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신도광양회, 그러니까 빛을 감춘 채 때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죠. 이 도광양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금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로 통칭되는 중국의 현 대외 정책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 취탱카이의 발언에 대해서 홍콩 명보는 지난해 12월 25일자 사설에서 취 전 대사 발언뿐만 아니라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으로 밀어볼 때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미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바이든 임기와 그 후에 이 중미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환상을 버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명분에 이어서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왕이 부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취탱카이 전 대사의 발언까지 전문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취탱카이 발언에 상당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는 결국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앞두고 미국과 최대한 충돌을 자제하면서
대외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하겠다, 안정화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중국의 외교 책략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입니다. 21일 양세스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하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재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측이 핵심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제와 의전 문제를 놓고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어떤 의제까지 논의할 것인지를 놓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미국은 군축 같은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관세 철회 같은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안보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슈치량 부주석과 웨이퍼 국방부장,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리고 혹은 인민해방군 실무급 대표 같은 군 인사들도 이번 회담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꺼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현재 양국 관계가 매우 미묘한 시점에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에 있는 중국 미국 연구소의 소우랍 쿱타 선임연구원은 중국 측이 양세스 제이크 설리번 회담에 주저하는 데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포함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또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서명한 것도 이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양국 모두 현재의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대화 채널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설리번 양세스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계속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주변 상황도 이런 중국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문제 부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같은 날 보도에서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동맹이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그러니까 인권 최고 대표인데요. 이분에게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 전에 신장 인권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런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거리입니다. 더불어 이런 미국의 몰아치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면서 위기 극복을 꾀하라 할지도 계속 관심거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